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저의 직업을 밝히는 한편 저의 직업을 꿈으로 혹시 가지는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왔습니다. 따단! 일단 저의 직업은 놀이치료사입니다. 저는 놀이치료사답게 놀이성이 참 많은 놀이치료사인데요. 놀이치료사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놀이치료사에 대해서 검색을 만약에 해서 찾아 들어오신 분이라면 놀이치료사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비추천하지만 놀이치료사를 해서 좋은 점 1번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만나니까 힐링이 된다. 성인 상담사 같은 분들은 실제로 우울이 딥한 케이스들도 많으시고 성인은 확실히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딥한 케이스들도 많고 내 내담자가 막 자살로 죽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놀이치료에서 그래도 애들을 보면서 아무리 좀 치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라고 해도 아이들만이 가지는 그런 순수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에너지가 좀 얻어지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메리트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힐링이 되죠. 놀이치료사의 장점 2번 따단. 두 번째 장점은 긍정적인 변화를 관찰하기가 빨라요. 성인보다. 아이들은 치료적 개입을 했을 때 훨씬 이제 만들어가는 성장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치료적 개입을 했을 때 훨씬 예후가 좋고 치료 속도도 성인에 비교했을 때 훨씬 빠르죠. 그래서 더 보람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놀이치료사 장점 3번.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보람차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런 점들이. 그래서 제가 사회성 치료했던 어떤 걔한테 들은 말이 선생님 말대로 진짜 이렇게 하니까 친구들이 생겼어요. 친구들이 저랑 같이 놀자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 얼마나 귀엽던지 그냥 그런 걸로부터 오는 좀 힐링과 보람이 있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이 이렇게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은 단점이 더 많게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을 더 보게 되는지. 놀이치료사 단점 1번. 끝없는 공부. 제가 1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 20살부터 쭉 공부하고 대학원 가서 쭉 공부하고 공부만 지금 이렇게 6년을 하고 중간중간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해보고 상담센터 데스크도 해보고 인턴같이 뭐 그렇게도 해보고 공부를 하고 지금 4년 차? 5년 차? 벌써 5년 차인가? 21년부터 이랬으니까 21, 22, 23, 24, 25 저 벌써 5년 차인데요? 5년 차구나. 저 5년 차예요 벌써 여러분. 5년 차인데 경력이 5년이 돼도 그냥 계속 못해요. 왜냐면 이게 공부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밥을 벌어먹고 살려면 어느 정도 적정 수준 이상의 케이스는 유지를 해야지 밥을 벌어먹고 살 수가 있고 특히나 저같이 지방에 놀이치료 티오가 많이 없어서 놀이치료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도 수도권으로 올라온 저 같은 사람은 저 집이 지금 월세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저것 하면 진짜 거의 100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케이스를 적어도 하루에 5개 이상은 해야 되고 쭉 5일, 6일 막 이렇게 한다? 그럼 너무 힘들어 지치죠? 공부도 따로 해야 되죠? 슈퍼비전도 또 받아야 되죠? 그 학회 취득 조건도 있지만 그 유지 조건이 또 있어요. 유지를 하려면 몇 회기씩 이렇게 1년에 몇 회기씩 뭐 그 기간 안에 슈퍼비전을 또 받아야 돼요. 슈퍼비전은 뭐냐?
돈을 내 돈을 내고 내 부족한 거를 찾는 거, 배우고. 근데 이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놀이치료사 단점 2번, 마음이 달아진다. 유난히 쓴소리를 어렸을 때부터 못 들었거든요. 누가 혼내기만 하면 너무 힘들고 막 너무 좌절스럽고, 그래서 채찍보다 당근이 무조건 먹히는 스타일인데, 계속 현장에서도 치료를 하면서도 어떻게 치료적 반응을 해야 될지, 또 갈피를 잘 못 잡겠고, 이렇게 반응했으면 진짜 반응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최선인가? 이렇게 머리를 쥐어짜내도 어떤 반응을 했어야 할까? 내 안에서 더 이상 뭔가 창의적인 게 또 떠오르지 않아. 또 그럼 또 슈퍼비전 받고, 슈퍼비전 받으면 왜 이렇게 했냐 이런 소리도 듣고, 전문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또 학술대회 가서 공부하고, 사례 발표도 듣고, 이것도 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저런 나눔 강의들도 주워서 듣고, 그러니까 나의 계속 부족한 점을 발견을 계속 해야 되는. 근데 만족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제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제가 못하는 거겠죠. 다른 애들은 뭐 이렇게까지 이 정도면 치료적 반응 괜찮은데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내가 이렇게까지 오늘 또 이런 걸 잘못했다, 이런 걸 실수했다, 이런 건 말하지 말걸, 이런 것들이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나랑 가정사가 좀 비슷해. 나랑 비슷한 부모님 가정이. 그러면 그 역전이가 올라와가지고 그 감정이 잘 주체가 안 되고, 또 실수하고, 부모님들 막 괜히 또 잡고, 그러면 또 드랍되고, 그럼 또 자존감 낮아지고. 진짜 잘해야지 살아남는데. 3번, 놀이치료사도 웬만하면 거의 프리랜서거든요. 직업 안정성이 없다. 뭐 케이스 많을 때는 많이 벌 수 있겠지만, 케이스를 많이 하면 전반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케이스 힘드니까 케이스 치료의 질이 떨어지고, 케이스가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스트레스 받아서 케이스 치료의 질이 또 떨어지고.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케이스가 많이 없으면 그래도 또 괜찮긴 하겠죠. 그러니까 놀이치료사는 좀 우울해지기 쉬운 것 같아요. 나 자책하기 쉬워지고. 정신건강에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내고 또 혼을 나야지만이 더 잘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상담자도, 놀이치료사도 또 상담을 받고, 이렇게까지 몸을 갈아가면서, 정신을 갈아가면서, 멘탈을 갈아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석사 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또 박사를 들어간대요. 웬만하면 또 박사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지금 박사를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박사를 가서 또 공부를 해가지고. 근데 박사 가가지고 공부한다고 석사 때랑 케이스 비용 막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도 않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센터장님이 이렇게 심리 쪽, 놀이치료 쪽 아니면은 어느 학회가 진짜 찐으로 잘하는지 이런 걸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제일 빡센 학회에서 수련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다. 다른 학회들을 이렇게까지 빡세게 수련 안 받는데 나랑 돈 똑같이 받네? 이런 것도 분명히 있겠죠. 놀이치료 국가 자격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온전히 주 5일, 지금 주 6일 일하고 있는데, 주 6일을 놀이치료를 하면서 사는 건 좀 너무 멘탈에 무리가 가고 해가 되는 것 같아서 이직을 좀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부업으로 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SNL 크루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알아봤는데, 그것도 다 서울예대 나오고 한예종 나오고 완전 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더만요.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어렵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현타가 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이시나요? 제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 전기자전거가 있거든요. 전기자전거 타고 가다가 제 발목을 누가 차로 제 발목을 이렇게 꽝 박은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다 멍들고 붓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날 이제 출근을 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다리가 이제 너무 아픈데, 놀이치료에서는 무조건 좌식에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6시간, 7시간씩 앉아있어야 하는데 아빠 다리를 하면은 양반 다리를 하면 발목이 이렇게 꺾이잖아요. 이렇게. 나만 그렇게 안 되나? 이렇게 다리가 꺾인다니까요. 이렇게 꺾이게 이렇게 하고 꺾이고 집어넣으면 또 이렇게 꺾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픈 거예요.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다니는 회사에다가 센터에다가 연락 드려가지고 오늘 못 갈 것 같다 했는데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사례들을 이렇게 다 예시를 그 상황들이 어떤지 갑자기 다 브리핑을 하시면서 오늘 꼭 나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차량 대 차량으로 접촉사고 난 것도 아니고 차가 저를 박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깁스할 정도 아니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적으로는 오늘 나오는 게 더 맞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모르나. 치료적으로 당연히 나가는 게 맞죠. 일주일에 한 번씩 약속된 시간인데. 근데 그 예외라는 게 있잖아요. 저 그래서 그 말 듣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어가지고 진짜 펑펑 꺼이 울었거든요. 진짜 어떻게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치료가 중요하지. 중요한 일이고 아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치료받고 치료 연속성 계속 가져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근데 차가 박았다니까. 이렇게까지 이런 취급을 받고 일하는 제가 너무 불쌍하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냥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제가 내가 너무 약한가? 이런 소리를 당연히 들어가면서까지 일을 하는 건가? 그냥 사무직 하는 일도 아니고 몸으로 애들 놀아주고 놀이치료사인데 깁스할 정도 아니면 놀라고. 그리고 간이 의자랑 책상을 줄 테니까 특별히 그렇게라도 양해를 구해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병원 갔다 와서 검사 결과 보고 다시 연락 주라고 그러셔가지고 죄송하지만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뼈는 이상이 없지만 붓고 아프고 진짜 발목 아파요. 뼈에 이상이 없어서 정말 죄송하지만 또 아픈데 어떡해요. 못 가지. 그래서 그냥 못 간다고 연락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던데 그래가지고 지금 마음이 떴고 그냥 이렇게까지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나? 정말 현타가 많이 오고 이렇게 심지어 그 센터 이 지역도 아니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 지하철 타고 거기 가서 그 지역 가서 택시 타고 또 센터까지 가고 일 끝나면 또 택시 타고 역까지 가서 지하철 타고 자전거 타고 이렇게 와요. 자전거 없을 때는 택시에 지하철에 택시 또 택시에 지하철에 택시 6개를 매일매일 타고 열심히 다녔거든요. 진짜 생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다녔던 센터였는데 와 나를 그렇게까지 그런 취급을 하시니까 제 마음의 상처가 좀 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만 일하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놀이치료사 모두 하고 계신 분들은 뭐 모두 화이팅 하시지만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많이 고민해보세요.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야지. 공부를 많이 좋아하시고 진실성이 있으시고 또 센스가 있으시고 머리가 좋으시고 그런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같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하면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